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CTR 모빌리티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죠? 최근에 뭐 장중 상한가를 한번 갔던 역사가 있는 회사고요. 아,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그렇긴 한데 최근에 장중 상한가 갈 때 잠깐 거래량이 좀 튀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상한가로 반등을 가긴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증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장중상한가만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금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회사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뭐 동력 전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기존 자동차 업체, 즉 원래 본사도 울산에 있고요. 그래서 원래 현대 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보던 회사고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은 조금 낮는데 당기순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단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로봇 부품 업체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2세 승계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캐펙스, 즉 뭐죠? 그 투자 자본이라고 얘기를 부르죠. 투자 자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부채 비율이 200%대에서 300%까지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원래 한 186% 정도였는데 2022년에 2024년 말 기준으로 314%까지 증가하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분기 기준으로 350% 정도까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어느 정도 기존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부품으로 기존의 매출액들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올리지만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아요. 이자를 내는 부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2천억대, 자본 총계 700억대인데 지금 2천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이게 거의 다 투자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무겁고 큰 부품 중심에서 경량화 부품이라든가 로봇 부품 같은 것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많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이세가 또 새로 승계를 받았으니까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의 투자들이 일단 재무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살펴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CTR 모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자본 총계에 비해서 사실 그리고 매출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가가 작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굉장히 큰 단기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자본이 급속도로 감소해요. 한 30% 정도의 자본이 그냥 날아갑니다. 단기 손실 때문에요. 그렇게 됩니다. 따로 어떤 다른 방법의 자본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회사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계속해서 뭐 자본금을 늘린다든가 이런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금리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금리 압박이 결국은 단기 순손실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환 자체가 여기서 어느 정도 투자가 완결이 되고 이런 전환 자체가 완성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제 영업이익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CTR 모빌리티는 다시 일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순이익을 남기는 업체로 변동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부채 규모가 너무 커요. 350%면 뭐 어느 정도 일반적인 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자본과 관련된 어떤 재무적인 결정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재무적인 결정들이 자본을 확충시키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재무적인 자금 조달을 할 경우에 주식 가치의 희석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죠. 지금 뭐 높은 데서 떨어진 거는 보시게 되면 얘는 뭐 거의 코로나 저기가 없었네요. 코로나 피해가 없었고 고점에서 떨어진 것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여기서 또 여기까지 떨어진 거 한번 봅시다. 고점 얼마냐 하면 예, 이 정도로 볼게요. 300주만 볼게요. 41,000원이요. 저점은 4,400원이니까 90% 정도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난 88%, 89%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시게 되면 89% 정도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4,500원 선에서 만들어진 것은 웬만큼 바닥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확신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재무적인 상황 자체로는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때 고점 갔을 때의 요때의 관심을 제외하면은 점점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번에 예, 상한가 가면서도 사실상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50만 주 뭐야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일봉 한번 다시 볼게요. 예. 일봉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얼마죠? 예. 47만 주 거래되면서 상한가 갔어요. 예, 유통 비율이 5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 회사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60만 주에 860만 주에 50%니까 4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50만 주 안 되는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내부적으로 무슨 원인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크게 관심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갔다고 보셔도 돼요. 네, 나와 있는 종목들 그 주식들이 거의 뭐 얼마나 지금 시중에 물량이 풀려 있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 가지고는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주봉을 보신다고 하셔도 뭐 여기는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떨어지면서 예, 여기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요때 한번 제외하고 요때 잠깐 한 50만 주 거래됐던 거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요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한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 답이 보이기 전에는 지금으로서는 투자는 많고 아직까지 손실이 더 큰 상태로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채 압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재무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시비 발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회사는 없어요. 사실상 좋은 회사고 투자를 이미 많이 해놨는데 그것들을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물론 유상증자를 할 때 대주주 중심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괜찮지만 그것 근데 인수하려면 대주주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 어디선가 빌려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무적인 어떤 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한가 올라갔던 건 약간의 관심을 소환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몇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들이 조금 있다. 예, 지나친 부채율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순손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진입한 신규 영역에서 얼마만한 매출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량화된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부품이라 이런 것들이 기존에 현대자동차를 위주로 했던 그런 제품 그런 부품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나으리라고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의 어느 정도 증대, 그러니까 여기서 증대는 기존의 그 자동차 부품에서 증대가 아니라 예, 로봇 부품이나 경량화된 전기차 부품 형태의 부품들의 영업 능력이 얼마나 따라와주고 생산 능력이 얼마나 따라와주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부채 중심의 재무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이 회사의 성패를 그리고 주가를 앞으로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뭐 10년째 적자 보고 이런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나은 수준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큰 부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CTR 모빌리티 앞으로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